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예전에 로베스피에르라는 1700년대 후반의 프랑스 정치인을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요. 법조인이자 사회주의 정치인인데 힘없는 서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실제로 많은 노력을 했고 그걸로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정치인으로 탈바꿈한 후에는 동지들과 함께 혁명에 성공해서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를 끌어내고 처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로베스피에르의 정치적인 기반은 서민입니다. 이 인물은 권력을 잡은 이후에 경제 전반에 걸쳐서 정부가 강제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펼쳐요. 우유 가격이 비싸서 서민들이 많이 먹지 못한다면 우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제도와 기술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실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해법이죠. 하지만 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인물은 마음이 급했는지 내일부터 당장 효과가 나올 것 같은 아주 근시안적인 정책을 선택합니다. 우유 가격을 강제로 반값으로 낮추는 우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고 이를 어겨서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줘요. 당연히 소위 먹이가 되는 건축값과 인건비도 건지지 못하게 되죠. 수많은 낙농업자들이 파산하고 우유는 생산량이 급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유를 더 싸게 만들려면서 건초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요. 건초를 만들고 유통하는 사람들이 일을 해도 돈을 벌 수 없게 되니까 그들도 그 일에서 손을 떼죠. 건초를 구할 수 없게 되니까 남은 낙농업자들도 소를 도축해서 팔고 업계를 떠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유와 유제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암시장을 통해서 아주 돈이 많은 부자 또는 권력에 가까운 귀족들만 구할 수 있는 그런 희귀품이 되어버렸죠. 로베스피에르는 우유뿐만이 아니라 감자나 베이컨 같은 물품들도 순서대로 가격을 강제로 낮추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펼쳤어요. 처음엔 소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우유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때는 반대하는 낙농업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낙농업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감자 가격을 강제로 낮출 때도 안 된다고 울부짖던 감자 농장주들은 처벌을 받고 감자 생산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을 췄어요. 베이컨 가격을 통제할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의 물품 가격을 강제로 통제할 때마다 그 물품 생산과 상관없는 모든 소시민들이 열광하고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비슷한 정책들을 쏟아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손을 댄 대부분의 물품들이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고 아주 일부만 암시장을 통해서 특권층들만이 누리게 됩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일할 농장도 없고 먹을거리는 생산량이 급감하고 그 많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세금은 더 걷어야 하는데 시민들은 일할 곳도 없고 낼 돈도 없고 결국 반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걸 법으로서 누르고 공포스러운 정치를 펼치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제압되고 단두대에서 처형될 때는 모든 시민들이 그를 욕하고 저주하게 됩니다. 제가 1년도 훨씬 전에 얘기했던 이 로베스피에르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결과가 막장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1가구 1주택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주거기본법을 개정해서 해당 내용을 넣는다는 계획이에요.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아니 여당 국토위 의원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도 안 떨어질 겁니다. 이 부동산이 뭐 이게 네, 이분 맞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개정 발의한 주거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3가지인데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3가지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2번째와 3번째를 위해서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정책의 뜻만 보면 아주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분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하는 민간 임대 시장도 막히게 됩니다. 물론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법을 이렇게 발의하면서 이런 모호한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발의한 법에도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다주택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기본법은 모든 주택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주거기본법에서 이렇게 정한 이상 그 법에는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이걸 기본으로 하는 다른 법률들에서 다주택자를 벌주는 법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법이란 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을 기초로 수많은 다른 법조항들이 생길 수도 있고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가구가 한 개의 주택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다주택자는 어떤 방식으로건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민간 임대 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공공임대만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가 충분한가요? 아니, 숫자를 따지기 전에 사람들이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형태의 공공임대가 지금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나요? 정말 질이 좋고 가격까지 저렴한 공공임대가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을 무슨 돈으로 할까요?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질 좋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이런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걸 만들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얼마의 세금을 써나가야 할까요? 그 세금은 누구에게서 걷어갈까요? 정치인들이 낼까요? 부유한 사람들에게 뜯어내고 돈 많은 기업에서 뜯어내면 될까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돈을 계속 뜯어내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부유해지고 싶어하고 누가 남보다 더 노력하면서 살고 싶어 할까요? 우리나라에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계속 우리나라에 남아있고 싶어 할까요? 이민 가고 싶어 할까요? 그럼 나라에는 누가 남게 될까요? 그 돈 잘 벌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한 잘 나가는 기업들이 그 투자금을 걷어들이고 철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나 시행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 월급을 받아서 사는 노동자들과 그 협력업체,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국가에서 건설 관련 일거리를 주고 실업자를 구제해 줄 거니까 괜찮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국민들이 대부분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또 1주택 이상 소유를 못하게 된다면 주택을 만들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민간의 주택보급은 어려워집니다. 정말 국가의 통제로 인해서 주택보급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이사를 가려 합니다. 누군가는 주택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딘가는 주택이 남아서 남는 주택이 돌고 돌아야 사고 팔고 이사를 할 텐데 모두 다 자기 살 집 한 채만을 가지고 있으면 매물을 찾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옆 도시에 있는 직장에 취직해서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하는데 구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줄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 모든 것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정부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도 필요 없고 다 잘 될 거라고요. 그런 유토피아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론에서 존재하는 나라는 실제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계속 증명해 왔어요. 우선 이런 일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파면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책사업으로 들어가는 모든 돈은 결국 전부 다 국민들에게 세금이란 형태로 걷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욕심을 없애는 것도 불가능해요.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욕구, 전세를 살다가 자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 내가 노력해서 좀 더 비싼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욕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약을 먹이지 않는 한은 이 욕구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읽어낸다면 이 욕구를 나쁘다고 해서는 안 돼요. 개구리, 붕어, 가재가 돼서 개천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착하다고 주입해선 안 됩니다. 일부의 투기꾼을 잡고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로 별 효과 없는 정책을 계속 남발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법까지 정말로 통과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아요. 이 정책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루마니아입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주의 시절이던 1990년대 이 정책을 펼쳤는데 주택 건설이 멈추고 그와 관련한 경제 발전도 멈췄습니다. 결국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린 이후에도 주택 노후화 문제는 심각하고 루마니아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96%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가 보유율로는 아마 전 세계 1등일 겁니다. 하지만 주거 혼잡도는 2017년 기준으로 47%, 유럽연합 평균인 26.5%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예요. 1가구 1주택 정책을 펼쳤던 그 루마니아의 경제와 주택 문제가 결국 어떻게 망가지면서 결국 유토피아를 꿈꾸던 그 나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과정에서 정말 큰 피해를 본 것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서민들인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무언가를 다 알아서 해주고 그걸로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지도 않고 빚이 넘치는 나라에서 거기에 극도의 강제성까지 띠면서 정책을 펼친다면 현실에선 결국 막대한 세금과 통제가 있을 뿐이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주택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80석 이상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막으려면 여론밖에 없어요. 이 법안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집 없는 서민들의 생활이 더 풍요로워지는 결과가 오는 법이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